자궁내막증이라고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것이고, 실제로 자궁내막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는 남성들도 자궁내막증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궁내막증을 여성의 자궁의 내막에 생기는 어떤 염증,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맞지 않죠. 자궁내막증 자체는 염증과 면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다루기 좋은 질병이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은 영상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이런 데에 남겨주신다면 최대한 자료 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암은 현대의학적인 표준 치료 방법이 외과적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이렇게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궁내막증에 대한 현대의학적 표준화된 치료법은 없습니다. 자궁내막증이란 자궁에 있어야 할 자궁내막이 엉뚱한 곳에 자리 잡아 마치 진짜 자궁내막이 생리주기에 따라 두꺼워졌다 얇아지기를 반복하듯이 자궁내막이 복강, 난소 등에 자리 잡아서 생리주기에 따라 생성된 생리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역류해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의 10 내지 15%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명확한 사실은 염증 반응이며 비정상적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은 호르몬 주기하고도 관련이 깊고요. 그리고 외부 환경 독소 영향을 받습니다. 외부 환경 독소는 이른바 환경 호르몬이라 부르는 내분비 교란 물질을 가리킵니다. 자궁내막증 질환자 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선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연령대가 가임기 여성 연령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가 제일 많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가임기 여성 수에 대한 통계를 보면 2018년에 1231만 명이니까 자궁내막증 질환에 고통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죠. 그런데 최근 통계에서는 이 질환자가 크게 증가해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치료는 대부분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해서 수술과 약물을 이용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이거죠. 그것을 복용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기적인 증상 완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화기 건강을 해칠 수 있죠.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호르몬 조절에 의한 치료 목적으로 에스트로겐 합성을 억제하기 위해 호르몬 아고니스트, 이것을 복용하기도 하고요. 아고니스트는 작용제라는 그런 뜻을 가지거든요. 이것도 증상만 완화하고 장단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죠.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내막증 수술, 요거는요 2년 정도 통증 없는 생활을 가능하게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지없이 재발한다는 겁니다.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및 식습관 변화, 이게 중요하거든요. 환자가 나이도 있고 출산 계획이 없다면 자궁절제술 이런 거를 권하기도 하는데, 자궁절제술은 미국의 경우 불필요하게 행해지는 대표적인 수술이다. 이 수술을 이제 남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출산 계획이 없으니 자궁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여겨 수술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통증이 심한 경우 수술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병원 의사들의 주수입원이라는 점,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2차, 3차 소견을 받은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을 권합니다. 솔직히 사람의 몸 중에 불필요한 장기는 없거든요. 가령
전에는 불필요한 흔적 기관일 뿐이라고 여겼던 충수, 흔히 맹장이라고 부르죠. 이게 면역기관이라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결정할 것을 권한다, 그런 얘기죠. 이 그림은, 이거는 복강경 수술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게 이제 복강경 아닙니까? 이런 식의 간단한 수술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궁 내막증은 염증과 면역의 문제입니다. 환경 독소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인데, 이것이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계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프탈레이트나 BPA와 같은 내분비 교란 물질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기능의학적 치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첫째, 면역력을 높이고요. 둘째, 염증 반응과 통증을 낮춰주고, 셋째, 환경 독소를 해독하고, 넷째, 호르몬 균형을 정상화시켜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인장 아닙니까? 선인장 가시 많죠. 그 가시에 손가락을 갖다 댔더니 어떤 통증을 느끼는지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통증에 대해서 나타낸 그런 동영상입니다. 치료 과정 중에 느끼는 통증의 강도를 주기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강도에 따라 10단계로 나누어 기록해 참고하는 것입니다. 항염 식단이 있죠. 이거는 염증에 대항한다, 뭐 그런 뜻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염증 유발 식품, 이거 유의해야 되겠죠. 식품 포장 재질, 이것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프탈레이트, BPA로 대표되는 지노에스트로겐, 이것은 플라스틱에 흔히 사용되는데 환경 독소의 노출 정도에 비례한 여성 질환인 자궁 내막증, 난소와 자궁의 혹, 유방의 혹 등의 증가 추세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지노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트로겐을 닮아서 그것을 흉내내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유연한 플라스틱 용기의 재질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고 화장품 성분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든 식품을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면 안 됩니다. 피임약 사용, 호르몬 대체요법 이런 것도 가급적 금해야 합니다. 식단을 개선해야 하는데 신선한 채소, 특히 잎채소가 좋습니다. 케일, 콜라드, 브로콜리, 마늘 이런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로는 석류, 베리류, 베리류는 이제 블루베리라든가 블랙베리, 스트로베리는 이제 딸기죠. 이런 것들이 좋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천을 하는데 당연히 유기농 농산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제초제, 살충제를 사용한 채소나 과일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제초제는 호르몬 교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 글루텐 함유 식품, 대부분의 가공식품 제조 과정에 사용하는 옥수수, 유제품, 소고기와 돼지고기, 식품 첨가제로 들어가는 MSG 이런 것들 피해야 됩니다. 특히 소나 돼지를 사육하는 과정에 에스트로겐, 성장 호르몬, 항생제 이런 것을 사용하거든요. 육류 섭취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기농 육류 이거 섭취하라는 얘기죠. 카페인은 자궁 내막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한 달에 2~3잔 이렇게 줄여야 되고 커피 대신 항암 항산화 식품인 녹차 이것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인슐린 저항은 염증을 악화시키는데 그럼 인슐린 저항을 개선해야 되겠죠? 인슐린 저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낮춰야 합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데 당질 제한식이나 간헐적 단식 이런 것을 통해서 식습관을 바꾸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야 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를 억제하는 데는 최고가 운동이죠. 그래서 여기 운동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림에 표시를 했고요. 치료를 돕는 식품, 보충제 이런 것으로는 강황, 오메가3,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포도나 와인에 많은 레스베라트롤, NAC, 녹차, 식이섬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체내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하려면 변비를 해결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위해서는 플렉시드 오일, 요것은 아마씨유죠. 차전자피, 이거 한자말로 좀 어렵죠? 질경이 씨앗 껍질입니다. 인돌3 카비놀 이런 것들은 이제 디톡스에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호르몬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저롤 파우더, 진저가 생강이죠. 거기에 들어있는 매운 성분을 이제 진저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진저롤 파우더를 매일 500mg씩 하루에 2번 내지 4번 이렇게 섭취하면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도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성들에게서 흔한 질병이라는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이 자궁내막증은 염증과 면역의 문제다 하는 점을 이해하고 식단을 개선해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반영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주제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데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자료조사를 통해 최대한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구독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될 때는요, 더욱 건강해지시고 더욱 행복해진 그런 모습이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